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장면은 단순한 국제뉴스의 연속이 아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의 균열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과정이며 그 중심에 한 인물이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그는 근래 보기 드문 정치인으로 기존 정치 문법을 거부하며 전례 없는 결정을 연속적으로 실행해왔다. 2026년 1월 7일 미국 시간으로 발효된 행정명령 하나는 전 세계 외교가에 충격파를 던졌다. 미국은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국제기구와 조약, 협약 등 총 66개 체제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약 30여 개는 유엔 산하 또는 유엔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기구들이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탈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미국의 재정 지원과 정치적 영향력에 크게 의존해 운영되어 온 다수의 국제기구들은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고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국제 언론들은 이 결정을 두고 미국 중심의 다자 질서에 대한 구조적 이탈이라고 분석했으며 이는 곧 트럼프가 더 이상 기존 글로벌 합의 구조 안에서 움직이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읽힌다. 그러나 트럼프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정권 수반 니콜라스 마두로를 겨냥한 전격적인 압박과 체포 시도는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공식적으로는 마약 문제와 석유 공급망 확보, 그리고 중남미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 결정의 이면을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지역 안보 작전이 아니라 글로벌 부정선거 네트워크를 겨냥한 더 큰 전략의 일부라고 본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오랫동안 전자투표 시스템과 국제선거 컨설팅 네트워크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그 시스템이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배용석 면역학자를 비롯한 일부 비판적 논객들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선택한 이유를 바로 이 지점에서 찾는다. 즉, 겉으로는 마약과 석유, 실제로는 선거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제 시선은 다시 이동한다. 트럼프는 이란을 언급하고 그린란드를 거론하며 세계 언론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해석도 있다. 고대 병법에서 말하는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전략처럼 겉으로 드러난 이슈들은 진짜 목표를 가리기 위한 연막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진짜 무대는 아시아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미국은 곧 중대한 정치적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 11월 중간선거. 만약 이 선거 과정에서 다시 부정 논란이 발생한다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밀어붙여온 모든 개혁 구상은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일부 분석은 말한다. 트럼프에게는 선거 이전, 전 세계가 부정선거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것도 미국 내부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터져나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이 거론된다. 특히 인천에 위치한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이 조직은 오랜 기간 선거 지원과 민주주의 확산을 명분으로 활동해왔지만 동시에 여러 국가의 선거 시스템과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세르비아, 독일, 베네수엘라 등에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법적 정치적 논쟁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이후 일부에서는 마지막 퍼즐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 퍼즐이 바로 인천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단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선거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를 현대판 인천 상륙작전에 비유하기도 한다. 총칼 대신 데이터와 서버, 군함 대신 법과 국제 여론이 동원되는 전면전이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파장은 거대하다. 대한민국 내부적으로는 지난 총선의 정당성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국회 해산이라는 극단적 정치적 혼란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특히 선거 시스템과 정보 인프라를 둘러싼 개입 의혹이 정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모든 결과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하는 국면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국제뉴스의 파편들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된다. 국제기구 탈퇴, 베네수엘라 압박, 중동과 북극 이슈, 그리고 아시아로 향하는 시선. 이것은 우연의 나열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확정된 미래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세계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숨겨진 구조를 드러내려는 시도는 언제나 거센 반발과 논란을 동반한다. 최근에 미국 선거가 다쳤어. 근데 백악관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정선거라고 그랬죠. 그럼 진짜 중요한 선거가 내년에
아니라 금년에 11월 달에 있어. 중간선거 있잖아. 예. 그것도 부정선거를 할 거면은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가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야? 막아야죠. 중간선거 전에 무조건 금년에 부정선거 터트려야지. 그래. 마두로를 석유 때문에 잡아온 거 아니에요. 마약 때문에 잡아온 것도 아니에요. 부정선거 그 터트리는 미국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아세요? 중국이 미국 내 자산이 3조 달러가 넘어요. 그거 한 방에 그냥 동결시켜 버릴 수 있어. 아, 그러면은 미국이 자산 동결시킨 케이스가 있느냐? 옛날 리비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란도 있잖아. 북한도 있잖아. 뭐 한두 개야? 그 중국한테는 그만큼 뭐랄까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증거를 제대로 가지고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하려면은 인천을 털어야겠어요, 안 털어야겠어요? 인천을 털어야죠. 김영현 장관이 작년 4월 달에 옥중 편지를 써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이기란 적이 있어요. 인천에 뭐가 있어요? 인천에 AU앱이 있잖아요. 그거요. 인천 상륙 작전이 A앱을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은 하여튼 금년에 6월 달에 우리 선거 있어요. 그럼 6월 이전에 그 부정선거를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내가 볼 때는 2월이야, 2월. 그러면 2월 달에 딱 하면은 그게 부정선거가 한국에서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딱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 자체를요 무효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럼 국회 해산이에요, 그냥. 그럼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6월 달에 지자체 선거할 때 같이 맞출 수가 있거든. 그럼 이재명은 언제 날아가느냐? 네. 딱 그 3개월 전. 2월에서 3월 그러니까 6월 초에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은 3, 4, 5 그래야 3개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2월 달에 부정선거 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요. 트럼프라는 인물은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그는 강력한 지도자의 얼굴과 동시에 위험한 도박사의 얼굴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것이 트럼프가 설계한 거대한 청소의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